안녕 여러분! 선생님은 여러분과 함께 올 한 해 동안 6학년 수학을 공부해볼 이한별 선생님이에요. 지금까지 수학이 어렵고 힘들었나요? 지금부터라도 선생님과 함께 수학을 재미있고 쉽게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단원의 이름은 분수의 나눗셈. 분수의 나눗셈인데 분수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벌써 여러분들의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분수만 해도 벌써 어려운데 거기에 나눗셈까지라니 이건 너무 어려운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개념부터 한번 정리해보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먼저 8쪽부터 살펴봅시다. 여기 참치주먹밥을 만들어 먹고 싶은 한 친구가 있네요. 그런데 이 친구는 1인분만 만들고 싶나 봐요. 그런데 재료는 이렇게 4인분 기준으로 나와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여기 보면 식혜가 3분의 2리터가 있네요. 친구 4명이서 똑같이 나누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또 여기 밑에 친구와 여기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전통문화 공예를 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이것 역시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료를 나누어야 하나 봐요. 이 친구들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나눗셈들을 활용하면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나눗셈을 복습해보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먼저 9쪽에 19 나누기 5를 살펴봅시다. 19 나누기 5를 하면 몫이 3 그리고 나머지는 4 이렇게 나오네요. 일상생활에서 살펴보면 초콜릿이 19개가 있는데 5명한테 나누어준다고 해봅시다. 똑같이 나누어져야 싸울 일이 없겠죠. 그렇게 하려면 한 사람당 3개씩 나누어줄 수 있고 4개가 남는다는 뜻이겠죠. 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중에 하나가 분수다 보니까 분수에서 배웠던 특징들 중에서 같은 분수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기에 5분의 1과 크기가 같은 분수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했었죠? 맞아요. 우리가 분수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통분할 때 또 약분에 대해서 배울 때 했었던 방법을 하면 같은 크기의 분수를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바로 여기 분모와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주면 되는 거였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꼭 0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면, 자, 5에다가 2, 아이고, 수 5에다가 2를 곱해주고, 똑같이 분자인 1에다가 2를 곱해주면 10분의 2가 되고, 또 분모인 5에다가 3을 곱해주고, 똑같이 분자인 1에다가도 똑같이 3을 곱해주면 자 이렇게 15분의 3
이렇게 같은 크기의 분수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었지요. 또 반대로 여기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어 주는 것을 약분이라고 하는데, 먼저 여기를 살펴보면 2와 10의 공약수인 2를 나누어 주면 역시 크기가 같은 5분의 1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또 이쪽에 3과 15의 공약수인 3으로 나눠주면 여기 분자에다가 3을 나눠주고 분모인 15에다가 3을 나눠주면 15 나누기 3은 5, 3 나누기 3은 1.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걸 살펴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5학년 때 크기가 같은 분수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복습해 봤어요. 통분과 약분하는 방법을 통해서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줬을 때, 단 여기서 0은 안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같은 크기의 다양한 분수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럼 다시 여기 그림을 살펴볼까요? 식혜를 나누어 마시려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3분의 2리터를 4명이서 똑같이 나누어 마시는 거니까 3분의 2 나누기 4 이렇게 해야겠죠. 또 매듭실을 이용한 작품을 만든 친구들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한 작품에 사용된 매듭실의 길이가 궁금한 친구인데, 우리가 이 매듭실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 때 8분의 6m를 3등분 한다고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작품 하나에 쓰인 길이를 알아보려면, 그렇죠, 8분의 6 나누기 3 이렇게 하면 하나의 작품을 만들 때 들어간 실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 이 친구 역시 한지 5장을 4명이서 똑같이 나누어 가지려면, 그렇죠, 이것도 역시 5 나누기 4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죠. 지금까지 배운 나눗셈, 그리고 통분과 약분의 방법으로는 이렇게 식을 세우는 방법까지 알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세운 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배우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분수의 나눗셈을 공부하기 위해 다양한 개념들을 살펴보았어요. 어떤 것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나요?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나눗셈이 쓰이고 있다는 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 재료들을 어떻게 나누어서 활용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도 다 나눗셈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분수의 통분과 약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은 크기의 분수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았어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분수의 나눗셈을 배울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자연수와 자연수의 나눗셈의 몫을 분수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복습 절대 잊지 말고 다음 시간까지 열심히 복습하고 오세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안녕!